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이렇게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개 키워드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 힌트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셀부터 양극재까지 분위기 반전의 시작일까?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 유지되면서 2차 전지주도 어제는 양극재가 좀 강하다라는 느낌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왠지 셀 쪽까지 움직이는 듯해서 여기에 의미가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오후장까지 이어지는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1%라도 올라가는 것에는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관련 주들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언제 사야 될까, 언제 매매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지금 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동성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수급적인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신에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에 겪었었던 것처럼 2차 전지 모두가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일부 몇몇 종목에 지금 한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투자의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이후에 방향성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혹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승률이라든지 등락률 그리고 이제 이 강도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딥하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돌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혹은 데일리로 이제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의견 하지만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짜고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선택적으로 조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가능한 몇몇 종목이라고 하면 본부장님,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나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여기에 한정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그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가장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포스코 그룹주는 아시다시피 다소 지금 등락률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에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훨씬 더 심리적으로 조금 편하게 트레이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야기를 김재성 본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것도 궁금해서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관련된 이슈도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좀 껴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보유자분들께서는 이 문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될 것도 같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게 에코프로의 오늘 강세랑도 연관이 있는지 관련된 IPO도 어떻게 투자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IPO 부분은 조금 차분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상급기관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된다 안 된다 예측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어폐가 있다라고 봐요. 기업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뭐 800억이 나온다, 1000억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예상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거리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는 안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에코프로 그룹에서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수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2차 전지에 대한 물론 하는 일들은 다르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퍼지는 거와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상장 안 되는 것도 악재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오늘 에코프로만 강하다라는 점 유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태성 이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키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달 말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MSCI 지수에 들어가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에 오롯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잡혔잖아요. 그런 것이 쇼커버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시브 자금이 미리 들어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왜냐? 다른 것들은 못 가기 때문에. 특히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에서 무려 25장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우 꽤 긍정적인 리포트. 저도 앞부분에 대한 그 요약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못 간다라고 보면 그분 같은 경우 길게 보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고 보면 결국 에코프로에 대한 수급 논리가 우선하는 게 아니겠나. 이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1일까지는 그 점을 항상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안에서 순환매가 막 돌죠. 오늘 이제 리튬 관련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라든지 지금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뉴스들도 나오죠. 물론 이제 미래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미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펀더멘털을 보시면서 2차 전지의 신규 진입 비중 확보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9월 초의 흐름을 보고 그때 가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어느 시점을 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부분인데 펀드멘탈이라는 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펀드멘탈을 보는 분들마다 2025년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2030년을 단순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펀드멘탈을 계산을 할 때 2030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야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수준으로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PER을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년 뒤에 1억이 금리가 2%일 때는 단순하게 8천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습니다만 4%가 된다라면 6,700만 원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론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감안하시고요. 지금 변동성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특히 9월 초에는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그 패시브 수급이 좀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또 ETF 지금 또 하나 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것까지 수급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펀드멘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시면 수급까지 보면 다음 달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찬히 저희와 함께 흐름은 또 체크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전과 분위기가 달라서 왜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가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469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780달러 선까지 500달러 선이 아니라 이만큼 높여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발 마법을 기대하긴 했는데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전만 하더라도 이 마법이 벌써부터 실현되는 걸까? 그래서 질문을 엔비디아 실적 전에 좀 챙길까요? 이렇게 드릴까 했었는데 오늘 오후장에 탑2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슈 쪽도 변화가 좀 뚜렷합니다. 요인을 일단 설명받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투자를 참여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네. 조정이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은 두 가지겠죠. 이 뉴스를 받고 또 올라갈 것이냐. 혹은 이 뉴스를 듣고 세론 뉴스로 이제 작용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도 이수페타시스 또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HBM 관련주들의 최근의 시세가 너무나 이제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투심이 자연스럽게 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가 좀 나왔다 하더라도 환율 시장이 빠르게 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에게는 수급의 부담이 계속 적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기술주들, 흔히 말씀드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기에는 굉장히 또 벅찰 수밖에 없는 지금 수급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일부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쪽에 매도세가 조금은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나오든지 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챙기고자 하는 이런 물량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과도 바로 이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목요일이거든요. 내일이면 또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라서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위원님?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하나 좀 잡자고요. 지금 이제 HSBC가 $700라는 가격을 얘기한 게 오늘 내일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할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 그 리포트 제일 뒤에 보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안경 벗고 봐야 될,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로 조그만 글씨도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뭐 6개월에서 12개월 목표 주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지금 이제 떠나는 출발이에요. 오늘 당장 거기에 도달한다라는 게 아니라 먼 길을 떠난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HSBC가 $700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좀 있다라고 봐요.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가 약 20여만 개 정도가 지금 이제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이 중에 거의 99%를 엔비디아가 다 이제 납품을 해요. 근데 내년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가 몇 개 만들어진다라고 HSBC에서 보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무려 40만 개입니다. 올해보다 2배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약 38만 개를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700라는 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700라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만큼 GPU가 들어가면 HBM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은 중기적으로 보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상황은 맞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감을 해서 실적이 나오면 바로 이런 말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분들도 있고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떨어질 때 산다라는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직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있죠. 우리는 등에 짐이 있죠. D램이라는 짐이 있죠. 네. 아직까지 D램이라는 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롯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GPU를 정신없이 팔고 있는 엔비디아와 거기에 수혜를 받는 HBM의 작은 비중, 하지만 막대하게 등에 떠안고 있는 D램에 대한 재고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한다라면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그쪽이 퍼포먼스가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2분기 실적이 결국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잘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연계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조정 시 매수도 엔비디아 실적을 일단 확인한 다음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에 비해 덜 올랐는데 하고 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순매수 하셨더라고요. HAM 관련해서 등에 짐이 있긴 하지만 그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폭은 너무 적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 내일 나오는 거가 나오면 오히려 1차적으로 그 전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에 그거 실적이 잘 나왔, 못 나오면 좀 문제겠지만 잘 나왔다라고 해서 확 오는 것에 오히려 오늘같이 음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일단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는 셈법이 복잡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가 15일 날 휴일 날 나온 뉴스라서 많은 분들이 놓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재고가 역대 최고로 다시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전만 하더라도 이 수출 데이터가 조금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니까 D램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가 대부분의 뉴스였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나온 여러 뉴스들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D램 재고가 역대 최고치예요. 결국 판매되는 양보다 지금 공장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공장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D램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운전 자본. 그러니까 D램을 만드는 것은 오롯이 삼성전자가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싸놓는 거잖아요. 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약간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가장 큰 힘이 누구죠?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국 문제라든지 미국의 국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지원군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인식하시고 조금은 더 느긋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시장 연동 종목이니까 그 점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 매수 타이밍을 받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쭉 받아봤습니다. 연결고리 있는 3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AI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갈 겁니다. 결은 살짝 다르긴 한데요. 국내에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발표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24일 날 여러 가지 이슈를 우리가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본부장님 궁금해요. 어디까지 이 국내 효과는 이어질지. 오늘 보면은 다시 AI가 뜨는 흐름 보이면서 전면에 쓴 쪽이 의료 AI거든요. 흐름의 연속성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버의 이 하이퍼 클럽 X는 써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결국은 사용자로서 이제 이 하이퍼 클럽 X를 이제 써보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의 주가도 여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이퍼클로버 X가 나온다 그래서 기대감에 많이 오른 것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수급이 몰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하이퍼클로버 X가 만약 좋은 성과를 거둔다라고 하면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만한 이슈거리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 하이퍼클로버 X 출시를 앞두고 해서 AI가 움직인다? 이렇게 확장 해석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이들은 하이퍼 클로버 X가 아니더라도 원체 지금 시세 탄력이 좋습니다. 뭐 JLK도 어제 이 공시를 좀 했죠. 그러니까 해외 기업과 또 이제 엄청난 금액의 또 수주 공시를 좀 하는 만큼 AI 플러스 진단 관련 기업, 루닛, 뷰노, JLK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수주 공시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주가의 퍼포먼스를 바칠 만한 또 실적들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또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쪽은 여전히 오히려 조정 시에 한번 적극적인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다라고 하는 쪽은 AI 플러스 이 신약 개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좀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였는데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으나 호가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혹은 이 유한양이 가지고 있던 지분 이 처분이라는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조정의 폭이 깊었는데, 만약 덜 오른 쪽을 또 보신다라고 한다면 AI 플러스 신약 개발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쪽에 대한 관심 높아서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에서 뻗어나가기도, 그리고 실적에서 뻗어나가기도 합니다만 AI의 또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인공지능 붙었을 때 탄력도 어디까지 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개장 전에 MTN 8시 50분에 이제 딥로이드 리포트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딥로이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딥로이드가 매출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략 한 10억 정도? 많아야 한 30억 정도 이제 매출을 보는데, 이 딥로이드가 들어가는 의료용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가 뭐냐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의사를 대체할 거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뭐냐면 사진 판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폐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MRI를 찍는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사진을 보고 의사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해서 하는 건데, 이 사진 판독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고 비급여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시대 흐름이다. 우리가 MRI라는 기기가 들어오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청진기를 댔었던 것들을 보는 부분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인공지능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분야다라고 엮기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고요. 이 분야만 오롯이 좁고 깊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두 분의 파트너십이 너무 좋다라고 느낀 게, 저희가 마침 딥로이드 AS를
본부장님과 하려고 했거든요.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 이전에 최근에 제 기억에 받아봤어요. 7월 28일, 7월 말일 날 받아본 종목 딥노이드 50%가 넘는 수익률. 자, 네. 그러면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하다 조언 주실까요? 더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상반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쉽게 수익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누가 더 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장주들이 여전히 견고하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쪽에서 2등 주격인 혹은 3등 주격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얼마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내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하이로닉이라든지 이루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지금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AI 플러스 이 진단 쪽에서도 딥노이드가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쪽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지금도 사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보신 분들에게는 늦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상장한 이후의 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려는 그러한 지금 위치라서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위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2위 소금 관련주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 측면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냥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시작한다. 지금 뉴스가 추가적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후장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금 상한가 진입한 종목 많고요. 측정기 관련해서도 강하고요. 6개주까지 좀 넘어가서 흐름이 오후 한 번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궁금합니다. 이 재료 어디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일지 오늘 내일 소멸될 건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뭐 일단 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다 드실 것 같아요.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현재로서는 24일 날 드디어 이제 오염수를 이제 방류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 먹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죠. 지금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하고 심리적인 부분은 좀 별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면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니까. 하지만 과학적인 것 떠나서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봐요.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미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겠습니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테마주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의 테마주인 것은 알지만 이 불안감이라는 게 쉽게 꺼질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오롯이 올라가는 게 이제 육계, 그다음에 측정기, 뭐 소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불안감으로 올라간다라고 치면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저쪽 원양 어선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테마들이 돌고 돌 겁니다. 근데 이 테마는 쉽게 커질 테마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초전도체라든지 맥심이라든지 이 테마들이 꺼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자금들이 여기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이번 주 더 길게 가면 다음 주까지도 이 테마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의 무게감과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자, 1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미용기기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쪽에서 내년 뷰티 기기 신제품 출시한다라는 이슈를 안고 있는 오늘 자리긴 한데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이쪽에 들썩이는 건 주춤했던 중국 기대감에
다시 한번 길을 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반응이 와서 오늘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시선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이것은 기업들마다의 좀 시각차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중국 쪽 생각을 하시면 보셔야 될 기업이 두 군데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하지만 이제 이들 기업의 주가를 놓고 보게 되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인디밴드 혹은 중소형 개별 이제 화장품단에서 실적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주들은 전통적으로 좀 상반기에 강했던 쪽을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라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중국 분들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이제 부각을 받았던 이제 종목군들은 일단 상승에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6년 전만큼 정말로 이번에 와서도 쓸 것인지 이 데이터를 꼭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는 반면에 대신에 앞서서도 한번 언급되었지만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가장 시세가 좋았었던 쪽은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비올 이쪽인데 이쪽이 오늘도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52주 신고가 영역을 넘어가고 있어서 2등주, 3등주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로닉이라든지 이루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실체가 없는 테마주들을 쫓을 것인지 실체가 있는 테마주를 선택을 할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그것은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속도감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실체가 있는 쪽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트레이딩 하실 것이다라고 한다면 K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미용 기기에 대한 의견까지 키워드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원픽의 시간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와, 이 정보 보니까 5월 엔비디아의 마법 전에 4월의 그날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원픽 위원님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하이닉스를 조금 고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HBM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레퍼런스가 이제 고객사들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커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히려 사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단순하다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좀 긴 호흡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목표가는 14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14만 원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도 11만 원 정도까지 여유를 좀 두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 긴 호흡으로 이쪽 모아가시면 안정적으로 조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 가격 14만 원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랭킹 5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